부부싸움,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심리적 접근법.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하다 보면 관계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쌓이게 되어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이어지기 위한 심리적 접근법을 알아보세요. 이 방법들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서 서로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부부싸움의 본질 이해하기. 부부싸움은 대개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오해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감정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싸움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싸움의 본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많은 경우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 거나 실망스럽다 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으로 시작하는 나 전달법은 비난의 의미를 줄이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보다는 나는 내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느껴 와 같은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3.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기.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감정적 경청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가끔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4.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싸움 중에는 자기 입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상대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는 상대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도 갈등을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너도 힘들었겠다 같은 공감의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5. 갈등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전환하기. 갈등을 나 대 너의 싸움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은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문제라면 서로의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6. 싸움 후 화해의 시간 가지기.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꼭 화해의 시간을 가지세요. 화해는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싸움 후 상대방에게 감사함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또는 네가 함께해서 다행이야 와 같은 따뜻한 말이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7. 부부 상담이나 외부 도움 받기.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부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 상담은 서로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자신과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더욱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부부싸움은 잘 해결만 한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갈등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부부라면 누구나 논쟁이나 말다툼을 한다. 이는 건강한 관계를 다지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자. 둘 사이의 논쟁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부부 심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둘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이나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다. 과거 실수들 중에 부부싸움을 할 때 비겁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보낸 세월이 긴 부부일수록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민감한지, 무엇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지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면 둘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다. 현재 다투고 있는 논쟁과 관련이 없는 일을 들춰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한다. 임상심리학자 지나 델루카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본인 스스로 나중에 후회하는 패턴을 보인다.
본인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논쟁 중인 이슈에만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논쟁 중 자리 뜨기. 논쟁 도중 중간에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뜨면 둘 사이의 오해가 풀리지 않고 쌓일 위험이 있다. 또 혼자 남겨진 상대방은 혼란과 외로움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가족 상담사 에이미 베이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자리를 많이 뜨는데 이는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까 두려워서 혹은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수동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수동 공격은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공격과 달리 빈정대거나 무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를 말한다. 상대와의 논쟁을 벌이는 순간이 버거워 휴식이 필요하다면 논쟁을 중단해도 좋다. 하지만 무작정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단해야 한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입장을 조율하고 싶지만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면 된다. 빨리 결론 지으려는 태도,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아직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종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급하게 의견 합치를 내리거나 결론을 지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위험이 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심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내리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 부부 사이의 논쟁은 둘 중 한 명이 이기고 지는 경쟁이 아니다. 논쟁이 뜨겁더라도 누가 옳고 그른지 평가 내리기보다 상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관점을 반영해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자 메시지로 해결하기. 논쟁이나 싸움으로 껄끄러워진 분위기를 문자 메시지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한 표정이나 장난스러운 표정의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는 식의 갑작스러운 문자 메시지는 오히려 눈치 없는 행동처럼 보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문자를 통해서는 말투, 목소리, 표정, 제스처 등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상대와의 논쟁은 면대면으로 얘기를 나누며 푸는 것이 가장 좋고 최소한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자신의 의도 설명하기. 자신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든 혹은 어떤 행동을 했든 나쁜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하기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좋은 의도에서 혹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의도 없이 오해 살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 해도 이미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둘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전략이다. 그 다음 차분하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도록 한다. 상대는 나의 숨은 의도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 보다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부부의 일생의. 부부의 일생은 보통 20대에 시작된다. 여자들의 인생 주제는 사랑이다. 같은 또래 남자들의 인생 주제는 취업이다. 여자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일과 인생의 목표를 궤도수정하지만 남자들에게 취업은 사랑을 위해서도 절체절명의 것이다. 30대는 부부의 전성기이다. 여자들은 살림살이와 자식을 빼면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산다. 여자들의 우주는 가정이며 가족이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나이 30대의 남자는 직장과 사회생활에 몸을 바친다. 생존 경쟁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승진, 승급,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성공과 출세라는 사회적 성장이 인생의 주제가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여성들은 연애 시절의 달콤함을 평생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결혼하는 반면 남성들에게 결혼이란 가족 부양의 책임이며 가족을 디딤돌로 삼아 사회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여성의 결혼과 가족이 표현적 기능에 치중하는 것이라면 남성의 결혼과 가족은 도구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이 시기에 남편들은 가족에게 쏟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거의 없는 엇갈린 인생 주기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한다. 40대는 연민과 허무의 시기이다. 남녀를 떠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른바 갱년기라는 시기가 찾아온다. 백날 젊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다 보니 어느새 흰머리가 늘어가고 중년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허전하고 자기 연민의 감정이 들기도 한다. 사춘기의 심리와 비슷한 사춘기이다. 나는 여지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문하기 시작한다. 여자들은 자식 키워봤자 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살림살이에 대한 집착과 애착도 좀 덜해진다. 가족관계 역시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므로 열과 성을 다하기보다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남편에 대해서는 이미 30대에 수없이 많은 기대와 실망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를 거쳤으므로 아무 기대도 없다. 여자들의 40대는 관심받기던 동창회와 친목계가 서서히 짚혀지기 시작한다.
가족보다 친구가 위로가 되고 동반자가 된다. 남자 나이 40대, 일벌레로 돈 버는 기계로 살아왔다는 회한이 들기 시작한다. 말이 좋아 가장이여. 산업역군이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신들을 부려먹기만 했을 뿐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에 빠진다. 애인 같은 아내를 바라거나 불같은 사랑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은밀한 욕망이 생겨나기도 한다. 10대가 사춘기라면 40대는 남녀 공이 사춘기에 해당된다.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가요는 사랑을 위하여 이거나 갈대의 순정등이다. 50대가 되면 부부 사이에 따로 국밥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여자들은 되도록 집에 있지 않으려 한다. 여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더 늙고 병들기 전에 세상 구경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것이다. 남자들은 이때부터 가정과 가족이 소중해지기 시작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집, 내 집뿐이다. 반찬이 없어도 집에 밥이 입에 달다. 남편은 집으로, 아내는 세상 밖으로, 남편은 섭섭함, 아내는 귀찮음. 30대부터 잠재해 있던 부부 사이의 엇박자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증세로 나타난다. 아내가 곰탕 끓이면 장기 외출의 신호라는 농담도 그런 증세 가운데 하나이다. 60대 노년기에 들어서면 남자들은 가정과 가족에 대해 눈을 뜨고 보니 자식들은 솔솔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결국 아내뿐이라는 걸 깨닫는다. 마누라 의존도는 100%가 된다. 반면 아내는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제대군인의 심정으로 자유부인을 꿈꾼다. 아내는 나가고 남편은 기다린다. 30대 시절이 역전되었다. 예로부터 아내들의 속마음인 어디 늙은 다음에 보자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70대는 초겨울 저녁의 그늘이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7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노를 누구와 보내고 싶냐는 질문에 70대 남성 69%가 반드시 아내와라고 답한 반면에 70대 여성 66%가 절대 남편과 안 보내라고 했다. 우리나라 우스갯소리에 이사 갈 때 남편은 혹시 놓고 갈까봐 이불짐 위에 앉아 있어야 한다. 는 말이 있고 보면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감하셨나요? 공감하셨으면 좋아요 클릭하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